안녕하세요. 산업간호사 세안돌이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왔냐면 많이들 궁금하고 계신 보건관리자 산업간호사의 연봉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왔어요. 이전에는 제가 인스타 릴스에 제가 지금 현재 사업가로 업무하면서 좀 벌고 있는 지금 또 뭐 많이 월마다 다르지만 수입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공개를 했었는데, 과거에 산업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얼만큼 벌었냐 제가 근무하면서 받았던 실제 연봉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산업간호사는 그리고 보건관리자는 얼마나 좀 받으면서 업무할 수 있는지, 네,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사실 2026년 이번 연도에 산업간호사 채용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 뭐 사람인이나 자코리아도 그렇고 여러 기업체에 있는 것들을 좀 봤는데요. 주로 연봉 정보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런데 대부분은 선생님들도 검색하고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되게 천차만별해요. 천차만별하고 이게 대기업이냐, 중소규모 사업장이냐, 이런 규모에 따라서도, 이 연봉이 또 다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업이냐, 뭐 제조업이냐, 뭐 여러 가지 업종별에 따라서도 또 다릅니다. 그리고 알고 계시듯이 신입이냐, 그리고 또 경력직이냐에 따라서도 너무너무 다르고, 또 근무 형태에 따라서도 또 다르겠죠. 뭐 정규직이냐, 아니면 계약직이냐, 뭐 기간직이냐, 이런 거에 따라서도 너무 달라요. 그래서 이거는 모든 업종과 규모와 이런 것들마다도 다르고, 회사마다도 다르고, 조건별로도 산업가에서의 연봉은 정말 천지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선생님들이 알고 이 영상을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을 때는 대부분 병동간호사 선생님들도 그렇고, 또 뭐 상근으로 업무하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 대부분이 막 그 신입 연봉, 그리고 또 몇 년 차 연봉,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산업 현장, 그러니까 회사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. 회사는 우리 간호사를 의료인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직원의 기준으로 또 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연봉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. 우선 뭐 저는 제가 신입 때가 보건관리자,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가 들어간, 네, 건설업에 처음 입사한 산업간호사 보건관리자의 입장으로, 저 때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제가 신입이었을 때 받았었던 세전 연봉이 월로 치면 300 정도를 받았었어요. 네. 근데 그 건설업은 주 5일을 하였던 건설 현장이었고요. 그래서 월 300 정도를 받았고, 실제로 세후, 예, 완전히 또 세금을 또 떼니까 세후 금액만 따지면 사실 270? 뭐 그 정도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속했었던 회사에서는 270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성과금이나 상여금이나, 예, 이런 것들 복지 제도가 조금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까지 따지면 1년에 4,200 정도는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심지어 저는 또 업종이 또 다릅니다. 예, 저는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건설업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숙소 같은 것들도 그 회사에서 다 지원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 오피스텔 하나가 완전히 지원이 됐었고, 제가 그 한 현장에서 일을 할 때까지. 그리고 또 식대 같은 것도 삼시세끼 다 지원이 됐었어요. 그래서 장부를 좀 걸어놓고 먹는다고 하죠. 그래서 지정된 식당에 가면은 제가 이 금액 안에 먹을 수 있었어서 저는 정말 나가는 금액이 없었습니다. 뭐 자취했으면 더 많이 들지 않았냐, 뭐 이런 질문도 하시지만 이때 다 숙소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그쪽에 돈이 또 많이 안 나갔었어요. 그래서 그 4,200이라는 거를 받으면서
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뭐 대학원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등등 했는데요. 예, 그렇게 저는 금액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건설업 기준을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공공기관 재직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뭐 제조업, 또 다른 회사, 뭐 서비스직 정말 많은 직업군들이 많아요. 그런데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250 정도는 월에 그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것 같고 건설 현장은 또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일했던 곳은 이만큼 받았다라고 또 설명을 드립니다. 예, 신입 때는 그만큼 받았고요.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해서 경력이 인정돼서 그쪽은 또 건설업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전체 다 합치면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.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고 신입 때 연봉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기본급 이외에 제외된 복지 체계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신입 때 일했었던 회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았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그 정도 받지 않을까 건설업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병원보다 많이 받냐, 예, 병원보다 많이 받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정말 천차만별로 다르다고 했잖아요. 건설업에 들어갔을 때 기준이 병원에서의 신입 연봉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하게도 건설업에서 일했을 때 다른 업종에서 일하신 선생님들은 병원보다 많이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병원이랑은 비슷하게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병원은 반대로 나이트 수당도 있고 3교대를 하게 되면 나이트 수당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그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도 있는데 사실 오버타임 수당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지만 네, 많이 받아본 적은 없지만 네 많이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런 수당이 또 따로는 있죠. 병원은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저는 기업체 또 사기업인 대기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야간 수당이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또 챙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외의 수당을 또 받기도 하고 또 토요일이나 빨간 날에 나오게 되면 그와 관련된 수당을 받기도 하죠. 이런 식으로 또 수당의 체계가 또 다르고요. 병원이랑은 신입 때랑은 비슷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정말 연봉만 보고 사실 병원을 그만두고 회사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A 기업보다 B 기업이 연봉을 더 많이 주니까 나는 무조건 B 기업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또 따져보셔야 하는 게 있어요. 왜냐면은 기본급이랑 또 총 연봉이랑 또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 3,600을 제시했는데 그 3,600이 기본급인지 아니면 모든 복지 체계 관련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여금이나 성과금이 있는 사업장인지 그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성과금을 챙겨주셨거든요. 성과금을 챙겨주셨는데 또 그때는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규직이랑은 다른 정규직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성과금을 받기는 했죠. 근데 성과금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서 그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과금만 해도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4,500 정도는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그럼 정규직 선생님들은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은 뭐 연봉 기본금 플러스 상여금, 성과금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사실 10대도 진짜 중요하거든요. 만약에 삼시세끼가 다 안 나왔다면 제가 이것만 해도 돈이 좀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.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일했었던 그 건설업 현장에서는 10대까지 다 포함해서 챙겨주셨는데 어떤 타 건설업에서는 10대를 포함한 값을 연봉에 녹여놨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은 많이 도시락을 싸서 다니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봐야 되고 그 입장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
이런 복지 체계들을 따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연봉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도 좀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의 경험상 저는 사실 연봉이라는 체계를 많이 보고 들어간 것보다는 신입이었기 때문에 탈임상을 해서 내가 과연 이런 회사에서 업무를 좀 할 수 있을지 좀 배우는 입장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연봉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점점 경력이 쌓이니까 연봉을 좀 유심히 보면서 이제 이직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병원에서 산업장으로 넘어오면서, 일하는 강도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다 다를 겁니다. 근데 어떤 기업은 뭐 되게 적게 주는 기업도 있고, 어떤 기업은 정말 뭐 4천, 5천까지 받는 선생님들이 있어요. 4,500 넘게 신입 기준으로 받는 회사도 있고, 어떤 회사는 또 그냥 성과금, 상여금 없이 그냥 기본급만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것도 다 회사의 기준을 선생님들이 먼저 잘 파악하고 보시면 좋을 거라는 거. 네. 그래서 저의 기준으로는 저는 건설업 현장에서 월에 300 다 띄어서 세후에 뭐 270 정도 받으면서 성과금이나 상여금 다 1년에 한 번씩 챙겨주셨고, 또 특히 10대나 숙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연봉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게 받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생각은 들고, 대신에 그만큼 일한 값으로 숙소를 제공해주고 식대를 제공해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? 네, 정말 저는 주에 쉬는 날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거의 토요일 근무도 주 5일 근무이긴 했지만 토요일도 건설업은 일하는 근로자 선생님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보건관리자가 혼자인 사업장은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보면 거의 20대를 갈아 넣었다 해도 네,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쉬었던 것 같고, 정말 휴가 빼고는 열심히 일을 하고, 그 이외의 시간 또 대학원 가고, 또 다른 자격증도 취득하고 여러 가지 경력을 좀 쌓으면서 쉬는 날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. 쉬는 날에 이렇게 여행을 가곤 하긴 했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전부 다 일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의 연봉을 또 받았었겠죠. 그래서 연봉의 기준을 보면서 나의 업무 강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, 그거 한 번씩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또 많이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는 게,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보건관리자와 산업간호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또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여기까지 산업간호사 세안돌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